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가 개막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 독일 등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10차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주요 핵 확산 위협으로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1일 발표한 공동 장관 성명에서 영내 핵 확산 위기들로 이란과 북한을 꼽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된 진전은 공동의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는 점을 추가로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가진 모든 핵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리고 관련 활동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주요 핵 확산 위협으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the NPT. It's a challenging one too, because different parts of this regime are under challenge, and of course we see that particularly in the area of non-proliferation, when we have challenges being posed by Iran, by North Korea. And now in different ways by Russia.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회의에서 국제 핵 확산 위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동과 한반도,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핵 사용을 암시하는 위기가 골마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도 주요 핵 위기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한반도를 꼽았습니다.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lso of concern, and we hope that the inspectors of the IAEA will be able to return to this country from which they were expelled in 2009. Without that, there will be no trust and there will be no confidence. 일본 총리로서 처음 NPT 평가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NPT 국가들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How we address the nuclear challenges by the DPRK at the NPT will not only serve as a message to the DPRK, but will be a litmus test on the viability of the NPT regime itself.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을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의 제페 코포드 외무장관은 한반도 상황은 영내 평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북한의 계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NPT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맞아 미국의 비확산 체제 준수와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비확산 체제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NPT 평가회의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어 미국은 책임 있는 핵무기 국가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026년 만료되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군축 틀을 신속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이유 없는 침략으로 유럽의 평화를 깨뜨리며 국제 질서의 기본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중국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불안정한 군사 역학을 해결할 대화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적으로 불확실과 격변의 순간에
국제 비확산 체제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일부터 임무를 시작한 유엔의 새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인권 운동가들은 이런 방식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증언, 청취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이 국제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일 자신의 업무 시작과 함께 앞으로 펼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해당국, 즉 북한 정부와 의견을 교환할 기회와 자리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신의 임무 수행에 피해자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인권과 인도적 노력의 중심에 반드시 피해자를 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첫 여성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역경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여성과 소녀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과 수감시설 내 인권 침해, 효율적인 대북 인도주의 지원 방안의 중요성도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 출신 인권운동가들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 실질적인 이행을 기대했습니다.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중심을 언급을 했고 또 여성, 아동을 특별히 또 강조를 하셔가지고 물론 제한적이지만 문제의 핵심을 알아가는데 중점 인물들인 피해자 중심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은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 피해자 중심인 부분이 지금까지는 많이 안 나왔잖아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참 많이 기대가 되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의회에 근무하며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펼치는 티머시 조 씨는 젊은 탈북 인재들이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국회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서울에 북한 인권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내줄 때 대한민국 서울에 북한 인권 박물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명확한 또 대한민국 그 정부에서 보기에도 정말 이제 북한의 실상을 잘 표현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탈북 인권운동가들은 또 살몬 보고관과 한국의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모두 여성이란 점을 강조하며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여성 인권 문제 개선에 이들이 열정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아프리카 서부 국가 베냉 정부가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작한 대형 동상에 대한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베냉 대통령실의 트위터와 유튜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냉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막식을 통해 최대 도시 코토누에 건립된 30m 동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동상은 베냉의 전신인 다후메이 왕조의 여군 부대 군인 다후메이 아마존을 형상화한 것으로 앞서 BOA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냉 정부로부터 동상 건설 수주를 받아 이 동상을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결의 2321호를 통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 마련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동상 수출을 금지했고 이듬해 추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법인인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결의 2397호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 직원들은 동상 제작을 위한 관리와 감독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약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탈취에 관여했으며 올해 사이버 탈취 사건의 60% 이상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온라인 매체인 크립토 먼데이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면서 이 같은 추정치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블록체인 기업 하모니의 1억 달러 상당의 탈취 사건에도 관여했으며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가 당한 6억 2,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배후에 라자루스가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먼데이의 조나단 메리 최고 경영자는 라자루스 조직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범죄 조직 중 하나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겨냥해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많은 해킹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제기구로부터 빌린 미화 약 4천만 달러, 한화 약 522억 원을 10년 넘게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는 최근 발표한 2021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출 미상환액이 미화 3,995만 7천 달러이며 이를 여전히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은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액 대출 사업을 통해 비단 생산을 위한 양잠 개발과 축산업 지원, 고지대 식량 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조선중앙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약 5,050만 달러를 국제농업개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이 중 1,050만 달러는 상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10년이 넘도록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의 대북 지원 사업은 2008년 이후 대북 제재 등의 이유로 중단됐으며 국제농업개발기금은 북한에 상주할 수 있는 국제기구 인력이 없어 공정한 대출과 상환에 대한 감시가 어려웠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